자, 그 다음 161쪽 보겠습니다. 161쪽에 보면은 가세 표준과 세율 있는데요. 자, 이것도 앞에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우리가 재산세는 뭐죠? 보유세예요. 자, 무슨 세? 보유세. 그럼 어떤 거래가액이다 이런 말을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이 용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5년 전에 구입한 물건을 취득가액을 지금 현재 재산세 가표를 할 수 없죠. 근데 재산세는 보유세니까 국가가 매년 공시하는 가액을 써야 된다 했죠. 그것 때문에 또 미주알 고주알 또 설명했어요. 어떤 설명했어요? 우리 부동산은 등기부가 하나인 것과 등기부가 여러 개 있는 집합부동산이 있다 했죠. 그러면 등기부가 하나인 부동산은 표준가액과 개별가액을 공시해야 된다 했죠. 그럼 최종적으로 공시하는 개별가격을 지방세 할 때는 시가로 표준 기준을 삼고 국세를 정할 때는 기준 시가 가액으로 잡는다라고 했죠. 됐나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뭐가 됩니까? 집합부동산들은 그런 표준과 개별이 없다 했죠. 그럼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공시한다 했고, 그 다음 일반 부동산 이런 건 그냥 일반 부동산 가격, 집합부동산 가격 이렇게 공시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재산세가 6월 1일이니까 우리가 전부 다 공시는 6월 1일 이전까지 공시하죠. 그래서 건축물들은 1월 등기부가 하나인 것은 건축물들은 1월 31일까지 표준 가격을 공시하고 4월 30일까지 개별 가격을 공시해야 돼요. 됐나요? 그러면 토지는 항상 토지 위에 있는 걸 먼저 처리한다 했죠? 그럼 토지는 표준 가격을 공시하죠. 표준 공시지가를 2월 말까지 공시하죠. 그럼 지방자치 나눠주면 개별 공시지가는 언제? 5월 31일까지 최종 공시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집합 공동주택도 건물과 결합돼서 공시하지만 건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집합부동산 빌딩 같은 거 그것도 뭡니까? 하나만 공시하는데 4월 30일까지 공시하죠.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는 개별 공시가를 시가 표현을 반영한다는 거죠. 그럼 시가 표현 자체가 바로 가세 표준이 아니고 토지는 매매가 되잖아요. 거래가. 그럼 시장에 반영되는 무슨 비율? 공정시장가액 비율. 뭐라고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몇 프로에서 50%에서 최대 90% 할 수 있지만 현재 2025년도나 2026년 현재는 요 중간인 70%를 곱하라. 그럼 요것만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시가 표현에다가 몇 프로 곱한다? 70% 곱한 것을 가세 표현을 한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토지를 보면 종합합산 가세 대상이 있고 별도 합산이 있고 분리가 있잖아요. 그럼 합산한다는 것은 뭡니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할 구역에 같은 종합이 여러 필지가 있다면 가액을 더하라. 소유자별로 시가, 시군별로 소유자별로 시군별로 합산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분리가세는 합산하지 말고 그냥 필지별로 가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물은 비주거용이죠. 주거용도가 아닌 건축물도 6월 시가 표현에다가 70%. 그리고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정시장 가액비를 몇 프로 반영한다? 70% 반영한다. 암기하면 되죠. 자, 그런데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이렇게 개별주택 가격을 시가 표현하고 집합부동은 공동주택 가격이죠. 자, 이거는 둘 다 가액이 합산돼 있죠. 토지와 건물 가액. 자, 이거는 몇 프로 반영한다? 60% 반영하는 거예요. 몇 프로? 60%. 자, 그러면 거기 밑에 161쪽에 2번, 가로 2번. 무조건 내가 그랬죠. 주택이란 용어 놓으면 무조건 별표시 3개다. 주택이란 용어 놓으면 무조건 별표시 몇 개다? 3개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하는 거죠. 요거. 자, 요거 별표시 해야 돼요. 그 밑에 요거 별표시 됐습니까? 자, 거기에 우리가 표에 보니까 주택 밑에 표에 보죠. 누가라 있어요? 1세대 1주택이라 있죠. 누구라고요? 1세대 1주택자.
그러면 내가 세 채나 두 채를 가진 자는 몇 프로 곱한다? 60% 곱한다. 그런데 1세대에서 한 주택만 가지고 있다면 요게 1세대라는 것은 동일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은, 그리고 우리가 주민등록등본 딱 떼보면 세대주를 기준해 가지고 위쪽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행계 자매까지가 같은 주소지에 있으면 주민등록등본상에 다 명시돼요. 그를 가족 구성원이란다고요. 그를 1세대원이라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럼 거기에서 몇 개만 주택이 있다?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 있어요. 그럼 세금 혜택을 줘라 이 말이야. 그럼 가액을 나눠요. 몇 개 구간을 나누죠? 3개의 구간을 나눠요. 3억, 6억, 6억 초과.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구간을 나누는 것은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쭉 꺼면 되죠. 하나, 둘, 셋 있죠. 3억, 그 다음에 6억, 6억 초과 이렇게 세 구간을 나눈다 하는 거죠. 됐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구간을 나누는 거는 두 종류밖에 없는데, 자, 6구초도 하나 있었어요. 6구초는 어디 들어봤을까요? 취득세에 주택을 개인이 유상취득할 때 구간이 6구초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무조건 3,6초입니다. 되나요? 취득세는 뭐다? 6,9초 구간을 나눠서 1%에서 3%까지 적용하는 세율이고요. 재산세는 3,6초밖에 없어요. 3,6초. 그래서 기간이 43%만 기억한다면, 퍼센트만 한다면 1%씩 높아지죠. 그래서 44%, 45% 됐나요? 아주 낮은 금액이 되겠죠 하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과 항공기 있는데, 선박과 항공기는 자주 거래 안 되죠. 그럼 시장 가격 형성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은 거래가 되니까 시장의 가액 비율을 일정 비율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선박과 항공기는 시가 표현 자체가 바로 가세 표준입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 가세 표준이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하는 거죠. 자, 그럼 가세 표준 있고, 그 다음에 세율 가겠습니다. 자, 세율은요, 단순 암기인데, 단순 암기입니다. 단순 암기. 자, 세율 가겠습니다. 자,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네, 162쪽에 있어요. 자, 162쪽에 거기 2번에 세율 보니까, 자, 원 2번 있어요. 자, 원 2번 별표시할까요? 자, 이 내용은 어디서 나왔어요? 취득세도 이 용어가 났고, 등록면허서도 이거 있었고, 지금 재산세도 있어요. 지방세는요, 지방자치단체장, 예, 탄력세율 개념이죠. 자, 시장 군수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을 발생으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쭉 나와요. 그러면 표준 세율에다가 몇 프로? 50% 범위에서 가감한다. 50% 범위에서 가감한다. 취득세도 이 내용이 있었고, 등록면허서도 이 내용이 있었고, 지금 재산세도 이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 조정하는 탄력세율은 계속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정해요. 근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어차피 한 번만 내니까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요? 근데 재산세는 계속 내니까 한 번 낸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어찌한다. 자, 당해 연도에 한해서 정한다. 당해 연도에 한해 정한다. 됐나요? 요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 밑에 5번 저기 문제는 나중에 그냥 한번 보고, 지금 탄력세율이 계속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아까 말했듯이 세율할 때 동일한 재산에 대해서 몇 개가 돼요? 2개 이상 세율이 해당해죠. 그럼 무조건 뭐한 거? 답이 높은 거. 2개가 놓아요.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무조건 높은 거. 자, 됐나요? 자, 이렇게 되네요 하는 거. 자, 이제 우리는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는 주거 용도가 아닌 토지가 있는데, 토지분 재산세는 뭡니까? 종합합산이 있고, 별도합산이 있고, 분리과세가 있죠. 자, 분리과세는 다시 뭡니까? 저율분리, 1차, 2차, 사치성 이렇게 되죠. 암기를 어떻게 하라 했나요? 내가 예, 그냥 읽으면 된다. 우리는 주관식이 아니다. 계속 읽다 보면 답이 나온다. 종2오. 자, 뭐라고요? 종2오. 종, 그 다음에 2, 5. 종2오 해가지고 몇 단계? 3단계. 종2오, 종2오, 종2오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별도합산 있죠? 자, 별도합산. 그럼 별도합산은 뭐다 하는 거죠. 별리사. 별리사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별도합산은 뭐다? 별리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리과세. 분리과세는요, 합산하지 않는다 있죠. 1차 산업. 자,
토지 이용을 할 때 넓은 면적을 이용하는 아주 많은 땅을 이용하는 것을 1차 산업이라고요. 그래서 농지가 대표적인데 농지가 농칠한다. 농칠한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우리 재산세 세율 중에서 가장 낮은 세율 대상은 무엇입니까? 하는 문제가 났어요. 그것이 토지분 재산 중에서 농지, 목장지, 임야가 가장 낮은 세율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차 산업인 공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치성은 4가 들어갔죠. 엄청난 높은 세율이에요. 사치성은 4는 4다. 내가 죽어라 한다 했죠. 0.2%의 20배, 20배. 그래서 4는 4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우리가, 주거 용도가 아닌 사치성은 뭐다? 골프장 있죠.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토지를 말하죠. 하는 거죠. 이렇게 종이요, 변리사, 농칠하고 공이, 사는 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 있어요. 자, 건축물 하면은 주거 용도가 아닌 건축물은 건이요. 자, 뭐 한다고요? 건의합시다. 어떤 숫자를? 25란 숫자를 기억하면 돼요. 25, 건의오 있어요. 됐나요? 건의합시다. 건의오 있습니다. 자, 어디 있어요? 163쪽에 맨 아래 부분에 자, 1번 일반 건축물 돼 있죠? 1000분의 2.5 돼 있죠? 건의오. 1000분의 2.5가 0.25%입니다. 자, 넘겨볼까요? 넘기면 특정 지역이 있어요. 이 특정 지역이 공장 건축물이 있는데 공장 건축물이 주거지역에 어울리지 않아요. 공장이 주거지역에 들어가면 안 되죠. 상업지역에 들어가면 안 되죠. 녹지지역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너는 주변에 피해를 주니까 공장 있어요. 그것이 어느 지역 주거지역이나 상업 녹지이면 공장은 세금을 좀 2배. 자, 몇 배? 2배. 0.25의 2배. 1000분의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사치성은 4는 4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취득세는 중과세가 3종류가 있습니다. 사치성 재산은 4배 중과세를 하고요. 가미력재건에 대한 공장과 법인에 대한 중과는 2배 중과가 있고요. 그 다음 대도시는 3배를 한 후에 2배를 뺀 이렇게 3종류의 중과세가 있었어요. 등록 매너세의 중과세는 하나밖에 없어요. 재산세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대도시 개념을 가져와서 3배 중과세 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럼 재산세도 중과세가 하나밖에 없는데 취득세의 두 번째 가미력재건 가져와요. 그 가미력재건 있죠. 이거를 우리가 수도권 내에 인구 밀집지역을 말한다 했죠. 그러면 인구가 가밀하니까 억제하기 위해서 중과세를 때리겠다. 무엇을? 공장을 신설, 정설 취득하면. 그러면 이거는 신정설 취득세는 취득세가 2배 중과예요. 근데 취득세는 한 번 내고 끝나는 세금이다 말이야. 약하네. 그래서 우리가 보유할 때 재산세를 5년간 5배 중과합니다. 몇 년? 5년간 몇 배? 5년간 중과한다고요. 5년간 중과한다. 그래서 재산세는 몇 년간? 5년간 중과합니다. 5년간 5배. 다시 몇 년간? 5년간 5배. 그럼 5년이 지나면 일반과세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근데 만약에 논다면 어디를 장난치느냐? 우리는 재산세는 한 번 내는 세금이 아니라 계속 부과하는 세금이죠. 그래서 신정설 한 날부터 5년간 이렇게 하면 답이 틀린다고요. 언제부터? 최초 가세 기준일부터. 이게 포인트예요. 신정설한 날부터 하면 틀리고 최초 가세 기준일부터 5년간 5배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5년이 끝나기 전에 그 중과된 물건을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도 중과세가 됩니다 하는 거죠. 자, 요거 있고요. 자, 그 다음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이 아니죠. 1000분의 3 0.3%입니다. 그럼 사치 중에 고급 선박 있죠. 고급 선박은 5%입니다. 재산세에서 가장 높은 세율 고급 선박입니다. 재산세의 가장 높은 세율 뭐라고요? 고급 선박. 재산세에서 가장 낮은 세율은 아까 토지분 재산세 중에서 농지, 목장지, 임야, 1차 산업
넓은 면적을 이용하는 용도가 0.07% 거의 세금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주택이죠. 자, 주택분 재산세. 자, 주택분 재산세는 무조건 주택 놓으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별표시 3개. 164쪽에 가로 3번 주택의 세율 있죠. 무조건 별표시 몇 개? 3개입니다. 자, 주택은요. 자, 요게 어떻게 표현했느냐. 모든 주택입니다. 자, 무슨 주택? 자, 이거를 어려운 내용 아닌데 주택분 재산세는 세율이 하나입니다. 모든 주택이랬죠. 그러면 당연히 무슨 주택? 고급 주택도 주택이잖아. 그러니까 재산세는 고급 주택에 대해서 4% 개념 없어요. 알겠어요? 예. 주거용이 아닌 사치성 재산은 4%입니다. 근데 고급주택 개념 없어요. 모든 주택은 무조건 4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는 거. 고급주택. 그러면 상시 거주하지 않는 별장이 있어요. 뭐라고요? 별장이라는 개념은 주택이지만 상시 거기에 거주하지 않는 것을 별장이라고요. 그럼 별장도 꼭 주택이다 말이야. 그래서 고급주택 개념 적용하지 않는다. 별장 개념 적용하지 않는다. 그건 주택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오로지 초과 누진세만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택분 세율을 적용할 때는 언제나 뭐다? 무슨 가액과?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을 뭐한다? 이 가액과 이 가액을 통합한 가액이다. 그 통합한 가액으로 무조건 적용한다. 그래서 국가가 공시할 때도 뭐한다? 이 통합한 가액을 공시할 때도 단독주택은 아까 무슨 가액? 개별 주택 가격으로 공시하는 거예요. 이 개별 주택 가격은 건물 가격을 말한 게 아니라 토지와 건물을 통합한 가격으로 공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파트도 공동 주택 가격이다. 이것이 통합한 가격이라고요. 그래서 1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세율을 적용할 때는 언제나 어떤 소유돼도 한 사람의 소유해도 여러 사람이 공유해도 토지 소유와 건물 소유가 달라도 무조건 뭐 하라고요?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하세요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어서 3번에 보면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해도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가 달라도 우리는 반드시 뭐다?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용어를 어디 합한다는 것을 들었고 한데 이것은 합치지 않습니다. 뭐냐?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했어요.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했어요. 그때는 주택 가액을 합산하지 않는다. 1주택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 가액을 통합한다는 뜻이지 한 사람이 한 지역에 여러 채의 주택을 가졌을 때는 각 주택별로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무슨 별로? 주택별로. 주택별로. 그래서 주택별로 세액을 산출한다 하는 거죠. 각 세액을 산출해서 세액을 합산하는 방법을 씁니다. 됐나요? 명심하세요. 이해했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예. 자, 그러면 그래서 이 기준 때문에 우리는 방금 주택분 재산세가 무슨 세율이죠? 초과 누진 세율이잖아요. 초과 누진 세율은 가액이 높아지면 세율도 높아지잖아요. 부담이 커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지고도 있을 때도 각 주택 가격 합산하지 말라고 했죠. 그럼 국가가 뭡니까? 혜택을 줄 목적이죠. 합산하지 않으니까.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져서 보면은 고급주택 방금 설명했고요. 자, 또 요거 우리가 세법에서 주택 부수토지든 주택 부수토지 일반 건축물 부수토지든 부수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못하다. 뭐가 높다? 경계가 명백하지 못하다 놓으면 우리 세법에서는 답은 하나 10배입니다. 취득세도 이 말이 나와요. 알겠어요? 다시 우리 세법에는 두 개 금액이 있다 선택한다면 무슨 높은 거라 있죠? 네?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 높은 거라 있죠? 자, 경계가 명백하지 못하다면 답은 몇 배? 10배. 됐나요? 다른 말씀은 안 됩니다. 다른 말씀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요게 보세요.
자, 뭐가 있느냐?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무슨 주택? 자, 다가구 주택 있어요. 자, 여러분, 다가구 주택은 등기부가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주택법이나 건축법상의 다가구 주택은 여러 세대가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분된 공간이 있지만, 그거는 등기부가 하나인 단독주택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세법이란 공법을 정할 때는 또 적용 논리가 다른데요. 이 다가구 주택을 무슨 법에 하느냐? 지방세법. 지방세법. 자, 지방세법에 적용할 때는 구분된 공간 일구를 한 개 주택으로 봐라. 지방세법에는 다가구 주택을 어떻게 적용하라고요? 일구를 1주택으로 적용해라 라고 했어요. 왜? 세금을 낮게 적용하기 위해서. 세금을 낮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용하라 라고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국세 있습니다. 국세. 그러면 우리가 소득세에 들어가면 소득세는 또 다가구 주택 어떻게 취급하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요거는 구분 등기를 예, 하지 않았다면, 그럼 구분하지 않았다면 그는 1주택으로 취급한다. 근데 구분 등기를 하였을 때는 예, 각 일구를 1주택으로 한다. 자, 법이 달라요. 지방세법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요? 구분되어 있는 일구를 한 개 주택으로 봐라 라고 정했고, 국세, 소득세법 보면은 조건을 들어요. 구분 등기하지 않았다면 뭐다? 단독. 구분 등기했다면 여러 개 주택 이렇게 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다가구 주택이 층수가 몇 층이죠? 조건이 네, 상계층 이하죠. 그리고 상계층 이하가 되어야 되는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각 층 바닥 면적이 있죠. 연면적은 얼마죠? 660제곱미터 이하죠. 자, 이거를 구분하는 공간은 몇 가구를 넘으면 안 돼요? 19죠. 미성년자 나이 19가구 넘을 수 없죠. 전부 다 이하입니다. 자, 이거 밑에 피로티층은 층수를 안 따지죠. 자, 그러면 이것을 전부 다 하나로 부어서 한다면 이 전체 가액에 대해서 뭐 0.1%에서 0.4% 정한다면 재산 가액이 높겠죠. 그러면 0.4%가 정된다고요. 그럼 세금 부담이 크단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런데 방금 어떻게 보라 했어요? 요 일구 부분을 한 개로 보라 했죠. 요 구간을 다 하나의 주택으로 취급하라고 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 하나의 주택을 가액이 있고 이 가액이 따로따로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방금 그러되면 1구를 1주택을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지게 된 거죠. 이해됐나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주택이 있다. 조금 전 앞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재산 가액을 합산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주택별로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했잖아요. 자, 그리고 주택은 무슨 가액과 무슨 가액? 건물 가액만 가지고 재산세를 매기지 않는다 했죠. 그럼 토지 가액도 포함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것이 앉아있는 토지가 있잖아요. 그럼 요 토지를 안분해야 돼야 안 돼? 1구 공간이 1주택이니까 예? 이 앉아있는 부수 토지를 1구별로 안분해 줘야 되겠죠. 그럼 아까 내가 안분할 때는 지금 뭘 나누는 거야? 토지 면적을 주택에 대해서 안분해 줘야 되겠죠. 그럼 가액을 나눌 때는 아까 무슨 거로 나눈다? 가액 기준으로 나누고 면적을 나눌 때는 면적 기준으로 나눈다 했잖아요. 그럼 요 토지를 각 주택에 안분하려면 건물이 나눠져 있는 면적 있죠. 그럼 건물 면적 비율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암기할 필요가 없죠. 이해를 하면 되죠. 가액을 나눌 때는 뭐라? 가액 기준으로, 면적을 나눌 때는 면적 비율로 나눕니다. 그러면 요 토지에 대해서 가액이 합쳐진 이 가액이 되면 여기다가 뭐 0.1%에서 0.4% 되면 0.1%밖에 안 돼. 그러면 각 세금을 다 합하면 전부 다 0.1%만 정된다고. 그럼 세금이 엄청 낮아지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다가구 주택을 지방세에 적용할 때는 세금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네? 다가구 주택을 뭐 한다? 1구를 1주택으로 본다. 적용하라. 는 뜻입니다. 자, 이거 내용 있고
자,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갭용주택이 있어요. 무슨 주택? 갭용. 자, 갭용주택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어디가 보면은 165쪽에 보면, 몇 쪽에? 165쪽에 보면, 그 내용이 추가되어 있고, 요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흩어져 있어요. 뭐 돼 있다고요? 부분적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166쪽에 한번 볼까요? 몇 쪽? 166쪽에 보면 밑에 5번 세율 적용돼 있죠. 세율 적용돼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167쪽에 보면 1, 2번 있나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무슨 별로 적용한다? 주택별로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있죠.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 소유가 다를 경우라도 주택을 1주택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할 때는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하라 있죠. 방금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을 넘어가고, 자, 그 다음 계속 보세요. 여기 설명 들으세요. 자, 여기서 이제 세율 중에 갭용이 있어요. 무슨 주택? 갭용이 있어요. 갭용. 자, 갭용은 또 어디에 나가면 있을까요? 할 때, 자, 찾으면 또 복잡하니까 그냥 보세요. 갭용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갭용. 자, 보세요. 우리가 갭용이 뭘까요? 할 때, 요 갭용은 토지가 있고요. 토지.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 자, 건물 부분이 1층, 2층, 3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요 1층, 2층, 3층짜리가 있는데, 요거 상가로 이용되고 있고, 자, 요것이 뭐냐?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고, 자, 요것이 주택으로 이용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가세를 할 때, 우리는 조금 전에, 비주거용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 가액 따로 부과하죠. 토지는 토지 가액 따로 부과하죠. 그럼 주택은 뭡니까? 주택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을 통합해야 되죠. 그럼 이렇게 갭용되고 있을 때는 주택 부분이 얼마인지 알아야 된다 말이야. 그래서 항상 이 건물 전체를 우리는 뭐로 읽는다? 한 동이라 읽는다는 거. 알겠어요? 건물 한 동 자체가 갭용될 때가 있을 거고, 요 구분된 공간 1구가 있을 거예요. 요 1구 공간이 구분될 경우도 있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요 거정 가세 대상 부분에 가면 자, 145쪽. 몇 쪽이 있다고요? 우리 교재 145쪽. 145쪽에 오면은 거기 위에 원 1번, 원 2번 돼 있죠. 확인했나요? 여기 표시돼 있어, 안 됐어? 중요 표시돼 있을 건데. 예. 자, 한동 1구라 했죠. 그래서 이 건물 전체가 이렇게 주거용과 비주거용 사용될 때는, 그래서 항상 조심해요. 한 동일 때는 어떤 말을 썼어요? 주거용에 사용되는 있는 부분만 주택으로 보세요. 이해됐나요? 그럼 전체 건물 연면적에서 주거로 차지하는 면적이 30%면 30%만 봐라 이 말이야. 60%면 60%만 봐라 이 말이야. 한 동이 갭용일 때는. 이해됐나요? 주고요. 그런데 1구가 됐어요. 이 1구 공간이 갭용되고 있을 때는 있어요. 자, 그럼 1구를 끌어왔을 때 이 전체 면적에서 1구분을 요 부분이 주택이다. 즉 20% 정도가 주택일 때가 있겠고, 1구부 면적에서 50%가 주택의 경우도 있을 거고, 자, 1구 면적 부분에서 주택이 70%가 차지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기준이 뭐냐? 요렇게 쿡 잘라요. 요렇게 잘라가지고,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묶으면 지금 주택 부분이 비주택 면적보다 크거나 같다 하는 거죠. 그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올라갈 때는 이상이라는 표현을 쓰죠. 50% 이상이면
이 전부를 주택으로 보세요 하는 거예요. 몇 프로? 50% 이상인 경우는 주택으로 봐라. 전부 주택으로 봐라. 그럼 50% 이상이 아닐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런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50% 이상이 안 되면 뭐다?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한 동이냐 일구냐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이 갭용이란 개념을, 갭용주택이란 개념을 나중에 우리가 어디서 다느냐? 또 소득세법에도 갭용이 또 나와요. 그럼 항상 어떤 하나의 기준이 지방세법에 적용할 기준하고 국세에 적용하는 기준이 무조건 다릅니다. 다른데 그러면 우리가 양도소득세, 나중에 우리가 소득세법에서 갭용에 대한 주택 판정은 자 어떻게 하느냐? 50% 이렇게 돼가지고 주택 부분이 20%. 자, 그 다음에 주택 부분이 50% 이런 경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주택 부분이 만약에 60%. 자, 그럼 우리가 만들 조합은 세 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그러면 방금 요거는 뭐냐면은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는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냐? 50% 초과. 50% 초과할 때는 전부 주택으로 보세요. 합니다. 소득세는 뭐다? 초과일 때 전부 주택으로 보세요. 그러면 초가 아니고 반대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적거나 같다 이 되겠죠. 적거나 같다. 그러면 초과 반대가 뭐죠? 이하. 그때는 주택 부분만 주택을 보세요. 그래서 똑같은 갭용을 판단할 때 지방세법에 적용할 때 기준하고 국세에 적용할 때 기준이 다르다. 그래서 이게 계속 입력을 잘해야 돼요. 조금 전에 다가구주택도 마찬가지죠. 다가구주택을 지방세법에 적용할 때는 무조건 뭐다? 구분되어 있는 일구를 한 개 주택을 보세요 라고 돼 있고 국세에서는 조건을 건다 있죠. 구분 등기를 하지 않으면 하나로 보지만 구분 등기를 했을 때는 각각 1주택을 보세요. 이렇게 계속 입력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래서 이것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죠. 그래서 요거를 나는 이렇게 주택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조합해 놨어요. 됐나요? 자, 조금 전에 주택은 모든 주택은 세율이 얼마였죠? 0.1%에서 0.4%까지 적용하는 4단계 초과 누진세를 했죠. 됐나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는 자 6월 1일 현재 언제?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에다가 곱하기 공정시장 가격 몇 프로 곱하죠? 60% 곱하죠. 자 주택은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 가격 몇 프로 곱했죠? 60% 곱해서 가세 표준을 결정했죠. 근데 예배가 있었죠. 누구한테 예배 있어요? 1세대 1주택자는 이 공정시장 가액비율에서 가액에 따라 차등비를 정했죠. 그게 뭐다? 3, 6, 초 해서 43%, 44%, 45% 했죠. 자, 그러면 요게 돼서 가세 표준이 났어요. 가세 표준에다가 뭘 세율을 정하죠. 일반적인 세율은 얼마다? 0.1%에서 0.4% 정한다 했죠. 그런데 방금 뭐 한다? 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에도 1세대 1주택의 혜택 줬죠. 됐나요? 그럼 세율을 정할 때도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를 주었습니다. 세율도 여기서 마이너스 0.05%를 빼줍니다. 몇 프로 빼준다고요? 0.05%를 빼줘요. 그러면 0.1%에서 0.05를 빼니까 0.05%가 나오겠죠. 그럼 0.4%에서 0.05 빼니까 0.35%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일반 주택보다 낮게 정하고 가액에 따라 그 다음 세율도 0.05%를 빼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것에서 자 세율이 끝났네요. 자, 그래서 세율 끝났습니다. 자, 그럼 비과세도 있고 세율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0페이지 몇 페이지? 170페이지. 자, 펼치나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가장 먼저 했잖아요. 예. 자, 빠르게 한번 훑어봅시다.
재산세는 징수방법 170페이지 보면 가세 기준 1이 났어요. 그걸 왜 났어요? 재산세는 한 번 가세가 아니고 매년 적용하니까 가세 기준 1인 6월 1일을 납세의무 성립을 한다. 그럼 가세권자는 6월 1일 날 기준해서 재산세를 결정 고지한다 있죠. 고지한다. 그럼 그 고지사항에는 납부기간이 있다 있죠. 그래서 납부기간이 가로 1번 정기분에 있죠. 이거 별 표시 3개 해야 되죠. 네, 간단한 내용이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납부기간은 거기에서 몇 달 있어요? 7월과 9월이 있는데 암기를 어떻게 하죠? 친구는 16일 날에 만난다 이렇게 했죠. 언제 만난다고요? 친구는 16일 날에 만나. 그 말이 뭐냐? 7월 16일과 9월 16일로 시작되는 날이 있죠. 두 개가 있더라. 근데 우리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 어떻게 구분했어요? 항상 모든 행정처리는 토지 위에 있는 걸 먼저 처리한다 했죠. 그래서 7월 달에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 달 고지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 달에 고지한다. 여기 가장 조심할 것이 주택이죠. 주택은 아까 뭐라 했어요? 어떤 경우라도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을 통합해서 적용한다 했죠. 그래서 한꺼번에 내니까 부담되니까 2분의 1은 몇월 달? 7월 달에 고지하고 또 2분의 1은 몇월 달? 9월 달에 고지한다고 했죠.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택분 세액이 얼마라면 20만 원 이하이라면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면 안 된다 했어요. 할 수 있다. 자, 밑에 수시분 있고 납세제 있고 그 다음에 4번 오니까 171쪽에 4번에 보통징수란 말이 있죠. 왜 보통징수요? 세금을 징수할 때 가세권자가 결정해서 고지서를 날려서 징수하죠. 그래서 고지에서 징수하는 방법을 보통징수인데 거기에 한 개 암기할 것이 있죠. 고지는 재산세 세금 고지뿐이 아니라 모든 고지는 올 전이다. 며칠 전? 올 전이다. 원 2번에 두 번째 가운데 밑줄 꺼서 암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과 가로 2번은 주의하라 했어요. 주의. 알겠어요? 조심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도 매년 내지만 재산 중에서 부동산 중에서 건축물, 선박은 하재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세를 부담하는데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세는 특별시, 강력시, 도세입니다. 강력자치단체 세금이고 재산세는 시, 군, 구세라고요. 그럼 관할이 다르죠. 지방세인데. 그런데 어차피 동일 물건에 대해서 두 개의 세목이 적용되는데 관할이 다르면 따로따로 고지한다면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함께 적어 고지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이것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세는 부가 세목이 아니고 무슨 세목이다? 병기하는 세목이다 하는 거죠. 이걸 부가세라 말하면 안 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어디를 가서 내가 설명했느냐? 177쪽에. 자, 177쪽에 위에 보니까 우리가 재산세를 내면은 너는 무조건 이거 추가세 내. 이게 부가세죠. 우리가 지방세의 부가세 종류는 두 종류가 있다 했죠.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 두 종류가 있는데 취득세, 등록매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등재종양이라 했죠. 그럼 취득세는 맨 위에 있죠. 두 개 다 모두 적용됩니다 라고 있고 그럼 양도세는 둘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암기하라 있고 근데 지방교육세는 세목은 어디만? 지방세에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라고 한 것은 우리가 뭐죠? 재산세는 순수 재산세와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합쳐져 있는 세금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방교육세 20% 적용할 때는 뭐 도시지역분이란 말이 나오면 포함이라 쓰면 안 된다. 제외라는 말을 써야 돼요. 뭘 한다고요? 제외. 됐나요? 제외라는 말을 써야 된다. 자, 그래서 다시 와서
자, 아까 173쪽. 173쪽이 5번 신고 의무 별표지 3개 하라 했죠. 신고 의무. 아까 어떨 때입니까? 공부상과 사실이 불일치할 때는 그 불일치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자는 언제부터? 첫 번째 가세 기준 1 이걸 사유 발생 1 이렇게 장난치는 거. 그 다음 기간은 15일 이내 이거를 10일 해가 장난친다는 거. 그리고 뭐다? 하여야 한다. 유일하게 하여야 한다.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다 하면 답이 틀린다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기업에서 비업까지는 아까 납세 의무자 할 때 누가 불이익을 받는 자는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불이익을 받는 자 개념들이 요게 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173쪽의 아랫부분에 보면은 가로 3번 있죠. 우리는 무슨 주의다? 실질주의입니다. 실질주의. 그럼 공구상 해당과 사실상 해당이 불일치한다면 무슨 부가 원칙이다? 사실상 해당 부가가 원칙이에요. 됐나요? 근데 우리가 앞에 사실상 해당 부가가 원칙인데 어떤 경우에는 공구상으로 하는 거야? 아니고. 자,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공구상 가세대장 내용하고 사실상 내용이 불일치한다면 우리는 실질주의니까 사실상 해당 부가가 원칙이에요. 근데 불일치 되더라도 사실상 해당의 부가가 하지 않고 그대로 공구상으로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세액이 낮아지는 경우. 뭐가 된다고요? 세액이 낮아지는 경우. 또 그 불일치가 계속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일 경우. 이때는 뭐다? 사실상에 따라서 부과하는 게 아니라 뭐다? 공구상이다. 그게 143쪽 가세 대상할 때 설명했잖아요. 143쪽. 143쪽. 찾았나요? 143쪽에 이번에 가세 대상 있죠? 확인했습니까? 그럼 가세 대상 있는데 두 번째 줄에 가운데에 공구상 등재 해당과 사실상 해당이 다른 경우는 사실상 해당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됐나요? 자, 그런데 밑에 경우는 다음 밑에 표 있잖아요. 표에 1항과 2항이 있잖아요. 그 1과 2일 경우는 뭐다? 공구상 해당에 따라 부과하라고요. 그럼 1의 경우는 두 번째, 1, 2번의 두 번째 맨 끝에 뭐가 됐나요?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는 이거 기억하라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뭡니까? 가운데 사용이 일시적이라면 이때는 사실상 해당에 부과하지 말고 공구상 해당에 따라 부과하세요. 됐습니까? 자,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재산세 개념이 끝났고요. 다시 이제 146쪽으로 오세요. 146. 자, 거기는 뭐가 돼 있나요? 가세 대상 토지 구분 있죠? 자, 토지분 재산세예요. 자, 토지분 재산세는 우리가 뭐가 있었죠? 종합합산 가세 대상 토지. 그 다음에 별도 합산 가세 대상 토지. 그 다음에 분리 가세 대상 토지. 이렇게 나눴죠. 자, 우리가 토지분 재산세가 나눠지는 방법. 앞에는 간단한 개념만 설명했는데, 자, 이거 이제 나눠보죠. 자, 봅시다. 우리가 토지는 뭐로 나눈다고요? 종합합산, 분리가세, 별도합산 구분했잖아요. 해서 세율 적용이 같아 달라요? 달랐잖아요. 자, 봅시다. 우리가 종합합산 가세 대상 토지죠. 종합합산 가세 대상 토지. 자, 이 종합합산 가세 대상은 세율이 어떻게 됐죠? 0.2%에서 몇 프로? 0.5%까지 적용되는 세율이었죠. 초과 누진 세율이었죠. 그러면 별도 합산 가세는 얼마였죠?
0.2%에서 0.4%입니다. 됐죠? 그런데 어느 게 세금이 더 높아요? 세율이 종합이 별도보다 세금 부담이 커요. 0.2, 0.2 있는데 요 종합합산 대상은 0.2가 얼마? 5천만 원까지가 0.2%예요. 예? 그러면 5천만 원을 넘어서는 금액은 그 다음에 0.3%예요. 그 다음에 1억을 넘어가면 전부 다 0.5%예요. 그래서 만약에 1억 3천만 원이야 하면은 1억 3천만 원 중에서 1억 3천만 원 중에서 여기 1억 3천이면 첫 번째가 얼마다? 5천. 그 다음에 1억. 그러면 요 5천까지는 0.2%를 곱하고 또 여기서 1억에서 5천 빼니까 요 5천만 원은 또 5천만 원은 내겠죠. 0.3%. 그 다음 1억을 초과하는 2천만 원. 요거는 0.5%. 요거를 각각 계산해서 더하는 값이 초과 누진세율 구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은 요 0.2%가 얼마까지냐? 2억까지가 0.2%예요. 그러면 같은 금액을 한다면 1억 2천만 원은 종합을 하면 0.5% 가죠. 근데 별도 합산은 0.2%밖에 안 되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세율이 보면 별 차이가 안 나는 듯해도 종합이 별도보다 훨씬 세금 부담이 크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리과세 있어요. 자, 우리가 분리과세 대상이 농지나, 그 다음에 목장용지나 임야가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이거는 넓은 면적을 이용하는 토지죠. 그럼 넓은 면적을 이용하는 토지가 분리과세 되면 거의 세금이 없어요. 0.07%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인 공장용지나 산업공급용지가 2차 산업이 되면 0.2%가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사치성은 몇 프로였죠? 4%라 했죠. 그럼 무조건 사치성은 다른 대상이 없고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으로만 적용됩니다. 자, 내가 이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토지란 성격은 자연적 특성에서 부동성이란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동할 수 없다 하는 거죠. 됐나요? 또 토지란 성격은 실질 면적을 늘릴 수 없는 부정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은 공급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한정된 면적을 우리 국가는 개인이나 법인에 소유권을 줬죠. 그럼 소유권을 가진 토지 소유자들은 단순하게 보유하면 안 되고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자에게 따라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등하게 분리과세로 종합으로 그 다음에 별도로 나눕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분이 종합합산과세 대상만 구분할 줄 알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야. 판단이 그냥 서.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딱 한마디야. 법을 위반하는 행위. 뭐라고요? 법을 위반하는 것. 됐나요?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어떨까요? 법을 위반하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행위 중에 문제는 첫 번째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 나왔다? 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이 놈은 법을 위반했잖아. 그럼 무조건 종합이라고요. 허가 받지 않았다, 사용 승인 받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 방금 토지는 부정성에 의해서 면적을 늘릴 수 없다 했죠. 면적은 한정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국가가 너가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다 땅을 사용할 수 있지 못하단 말이야. 이 정도만 사용해. 그거를 우리는 무슨 말이 나올까요? 기준 면적이 나올까요? 기준 면적. 그럼 기준 면적을 주었으면 기준 면적 범위까지만 이용을 해야 되는데 기준 면적을 초과했다 말이 나와요. 그럼 이 말이 뭐야? 법을 위반했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거 암기가 아니고 이해다 말이야. 허가받지 않았다 무조건 위반이니까 종합. 초과했다 놓으면 무조건 뭐다? 종합. 자, 그러면 또 국가는 토지의 효율성을 돕기 위해서 2차 공법에 뭘 정하고 있어요? 땅 뜬 거는 이동할 수 없고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땅의 위치에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수요가 많으냐 적어에 따라서 뭘 지정합니까? 용도를
지정하고 있죠. 용도를 지정해 줬죠. 용도 지역이잖아요. 용도 지역을 나누잖아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구. 도시지역 내는 또 어떻게 알았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정한 대로 이용해야 된다고요. 주거지역인데요. 내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 법을 어긴 거란 말이야. 점용 주거지인데 상가가 있어요. 법을 위반한 거라고요. 그 지정한 용도로 쓰라 이 말이야. 토지 효율적을 이용한 대로. 그러면 이 지정한 용도에 따라서 사용이 어울리지 못하는 거는 이것도 법을 위반했으므로 종합이란 말이야.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토지라는 것은 땅덩어리 좁아 한정되어 있는데 소유만 하고 있고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투기다 말이야. 알겠어요? 그 토지라는 것은 누군가가 소유만 하고 이용을 하지 않는 것, 이 자체도 법을 위반한 거라고요. 됐나요? 그럼 나대지, 잡종지, 갈대밭, 채비지, 보류지 이용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는 다 종합이라고요. 이해됐나요? 자,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작물을 이용해야 되잖아. 소유만 하고 경작 안 해요. 놀리고 있잖아. 나는 택지를 분양받았으면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분양받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 공안지라죠. 들어봤나요? 그래서 소유만 하고 있고 이용하지 않는 것들은 뭐다? 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가 토지 법을 위반한 행위는 다 종합이라고요. 이해됐나요? 이것만 알아도 그게 끝난 거라고. 구분이.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별도와 그러면 분리는 뭘까요? 일단 별도 합산 대상과 분리 과세 대상은 법을 위반했다 안 했다?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일단 별도와 분리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이해됐나요? 그러면 왜 별도와 또 분리로 나누느냐 이 말이야. 자, 어느 게 더 세율이 높아요? 별도 합산이 분리보다 세율이 높죠. 그 이유는 자, 국가가 토지 가액을 공시할 때는 1필지 면적이 3,000제곱미터가 있을 수 있고 1필지 면적이 500제곱미터가 될 수 있잖아요. 됐죠? 그런데 토지 가격을 국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격을 공시할 때는 어때? 1필지가 500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 전체 가격으로 공시하지 않는단 말이야. 알겠어요? 반드시 토지 가격은 제곱미터당 가격을 공시합니다. 자, 무슨 가격? 제곱미터당 가격을 공시한다고요. 됐나요? 근데 우리가 아파트가 있다, 단독주택이 있다, 아파트 건물들은 건물 제곱미터당 가격을 공시하지 않아요. 전체 가격을 공시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건물은 무슨가에 전체 가격을 공시한다고요. 근데 땅은 무조건 1제곱미터당 가격 얼마다 이렇게 공시한다고요.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1제곱미터당 그 다음 별도합산 대상 토지 1제곱미터당 1제곱미터에 대해서 뭘 비교해 보느냐? 수익성을 비교해 본다고요. 뭘 비교한다고요? 수익성을 비교해 보니 수익성이 높게 발생하면은 너 돈 벌이잖아 이 말이야. 그럼 수익성이 낮게 발생하면 뭡니까? 가치가 낮잖아. 가치가 높잖아. 돈 많이 벌이면 돈 세금도 많이 내라 이 말이야. 그래서 별도 합산과세는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수익성이 높은 용도로 이용하면은 기본 출발이 별도 합산이고, 됐나요? 수익성이 낮게 이용하는 것은 엄청 넓은 면적을 이용하는 땅이겠죠. 그래서 아까 뭡니까? 농지나 목장지 임야는 이것도 돈 버린 사업이야. 돈 많이 벌어 일하는 사람도. 근데 제곱미터당 가격을 따지면 수익이 낮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넓은 면적을 이용해서 사업하는 땅은 그것이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기본이 분리과세 해주고, 그럼 농지나 목장지 임야도 법을 위반하면은 뭐다? 종합합산이다. 알겠어요? 아주 간단한 논리잖아. 방금 농지, 목장지 임야는 넓은 면적을 이용하잖아. 제곱미터 수익이 낮다고. 그럼 이거는 별도가 없다고. 분리과세가 되고 법을 위반하면은 그것도 뭐다? 종합이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상가 건물이 이용되고 있어요. 이건 영업용이잖아.
내가 자동차 운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영업이잖아. 업무용 시설을 이용하세요. 이것도 영업이잖아. 근데 영업용,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거는 기본이 별도라고요. 그럼 별도인데 이것도 법을 위반하면은 종합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공장과 산업용 있는데 이 공장 산업용도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기본이 분리라고요. 법을 위반하면은 종합이라고요. 이 기준을 잡고 나누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재에 보면 지금 아주 많은 내용을 여기서 아주 많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를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지 일일이 뭡니까? 암기하는 개념이 아니다. 법을 종합합산가세만 알면은 그냥 분리와 별종합, 별도와 종합 구분이 저절로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